제가 계속 중국사를 하다가 결국 이제 동양사의 연관성 때문에 조금 같이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 대략 한 2시간 반 정도 확 훑어서 수박 겉하기로 하자 딱 그랬는데 끝내려고 했는데 보다 보니까 도저히 양이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 하고 혹시 다음에 그다음 다시 이제 중국사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워낙 제가 글에도 썼듯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참 가깝고도 참 여러 가지 역사적 관계성이 있는 나라라서 굉장히 우리가 많이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그래도 알 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역사적 관점이라기보다는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어떤 역사를 조금 서로 흐름으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고서 큰 틀을 잡으면 어차피 선생님들이 다른 좋은 책들과 선생님 강의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도로 제가 한 번쯤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좀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본사는 조금 어렵죠.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죠. 비슷비슷한, 이런 음악, 저 이름이야, 이 이름이야 싶을 때 비슷한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그 나라 성이 되게 많죠. 28만 개쯤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몇백 개 안 되잖아요. 우리 다 합쳐도. 그래야도 그 중에 우리 몇 개 안 되는 성이 갖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 2002년 월드컵 때인가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게 뭐라 그랬냐면 한국 대표팀은 한 집안이 7명씩 나오고 있다. 이 시간이 7명 되고 이러니까 이런 정도로 우리 성이 많지 않은데 일본은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성을 자주 바꿔요. 예를 들어서 걔네말로 이제 천황 덴노가 성을 하사해주고 또 바꾸기도 하고 또 양자를 되게 쉽게 드리잖아요. 그냥 가서 바꾸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성을 바꾸는 일이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흔히 있는 일이죠. 성을 짓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창씨개명을 되게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는 그 일이 되게 쉬운 일인데 저희는 굉장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죠. 정말 성을 갈름, 다른 건 못해도 내가 할 수 없던 것도 이제 다른 감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문화적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한편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조금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안 좋다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본을 되게 무시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침략을 받고 또 이제 식민지 시절을 겪기도 했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 보면 일본은 별볼이 없는 나라인데 그 별볼이 없는 나라에 굉장히 뛰어난 우리가 당했다라는 의식을 굉장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일본이 사실은 우리 삼국시대 정도에서 한 고려 정도까지는 일본이 사실 조금 우리보다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이 에도 이후로는 일본의 역사가 우리가 이제 임난 이후의 일본의 역사는 우리보다 굉장히 앞서 있어요.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힘으로. 우선은 땅이 되게 넓죠. 우리나라보다 한 4배 정도 넓죠, 땅이. 근데 인구가 되게 많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인구 절벽의 문제에 와 있는 거죠.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래도 일본이 굉장히 여러 가지 불황을 겪으면서 견딜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굳이 수출이 막혀도 국내에서 잘 돌아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수출이 딱 막히는 순간 엉망이 돼버리는 구조를 갖고 있죠. 내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좀 많아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에도 초기에 1600년대 초기에 일본 인구는 3,700만인가 그래요. 근데 우리는 조선 막바지까지 왔을 때도 2천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차이들이 굉장히 있다.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 그게 굉장히 강한 나라였는데, 우리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일본을 이제 무시하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일본을 무시하는 몇 개 안 되는 나라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있죠. 근데 이제 좀 잘 알고 무시하자, 이제 이런 뜻으로 제가 정리를 좀 했으면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역사를 이제 통사로 보면 되게 사실 간단해요. 어찌 보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큰 흐름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일본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연도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1185년이에요. 이게 뭐냐면 가마쿠라 막부. 일본의 이제 가마쿠라 막부의 시대. 지금 따지면 뭐죠? 우리가 따지면 이제 군사정부가 들어오는 시기죠. 이게 딱 역사적으로 한 절반 정도 되잖아요. 지금 역사를 본다면 절반 정도가 출발점이 이제 가마쿠라 막부죠. 이때 우리도 비슷하게 보죠. 고려의 무신정권, 정중부로부터 출발한 이런 시기. 요 가마쿠라 막부
다음이 그 다음에 무로마치 막부라는 막부죠. 무로마치 막부라는 막부 시기가 존재를 하고 이 군사정부의 시기가 끝날 때쯤 이 군사정부의 시기가 끝날 때쯤 등장하는 게 바로 전국시대예요. 일본에 센코쿠라고 하는 전국시대가 여기 등장을 하고 그 전국시대를 평정했던 분이 사람이 그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오다 노부나가 그리고 그의 죽은 후로 요 막바지에 권력을 잡은 사람이 그냥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그래서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가 임진왜란 중에 죽고 나서 이 뒤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바로 도쿠가와 막부 시대를 열자. 우리 그 에도 막부 동네를 따서 그래서 에도 막부라는 거죠. 이 에도 막부가 1606년 이때부터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본이 그대로 가요. 그리고 일본 역사가 언제 한번 변하냐 바로 잘 아시는 메이지 유신이죠. 1868년에 메이지 유신 때 한번 큰 일을 긋습니다. 물론 요 사이에 일본의 개항의 과정에서 페리가 오는 뭐 1853년에 뭐 그런 흑선 이야기도 있지만 그리고 그 뒤에 일본은 이제 군국주의로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현대까지 왔어요. 그래서 1945년에 이제 패망할 때까지. 자, 앞쪽은 뭐죠? 요 바로 앞쪽이 뭐냐면 크게 우리가 아는 아스카 시대죠. 지금의 이제 오사카 동북 앞쪽 이쪽에 거쳐진 아스카 지역, 아스카 지역의 시대가 있다가 거기서 수도를 어디로? 나라. 현재 나라 쪽으로 옮기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교토 쪽으로 옮겨가는 헤이안. 그래서 아스카 나라 헤이안 시대. 이 헤이안의 막바지를 정리한 게 가마쿠라 막부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군사정부를 강제 두고 오른쪽은 군사정부가 권력을 잡던 시기. 나머지 안쪽은 뭐죠? 군사정부 아닌 시기를 크게 나누는 거죠. 이렇게 가드리게 가요. 지금. 그리고 아스카가 오기 전까지 되게 이 아스카 시대를 한 6세기 정도로 보니까 이 앞 시기는 뭐죠? 이게 일본이 제대로 된 나라였을까 아닐까 막 이런 뭐 야마토라고 하는 그래서 고대 국가의 형태를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 이런 논쟁 시기가 이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시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특징 뭐 야마토 시대라고 하면은 요 시기가 요전에 있으면 그게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군사정부 시대가 준비했었고 오히려 우리 역사가 훨씬 더 간단히 우리가 지난번에 여태까지 했던 중국사에 비하면 아주 심플한 나라의 역사죠. 근데 특이하게 이 전체 역사 중에 일본이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최고의 상징적인 권력자 누구죠? 천황. 자, 이 천황이라는 개념이 천황 뭐 이제 일본어로 덴노라고 하죠. 이 덴노라는 개념이 실제로 등장을 한 건 다 6, 7세기에 요 시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천황은 끝까지 있어요. 지금까지 있죠. 이게 되게 특이한 경우죠. 한 왕조가. 우리는 계속 왕조가 바뀌었지만 그들은 딱 천황 하나, 그 피의 집안 하나가 그 피를 쭉 끝까지 가는 거죠. 이게. 물론 시기마다 형식적인 존재였는지 아니면 자기 몫을 내고 싶었던 역할이 이런 식의 들쭉날쭉한 시기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딱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일본 사람들은 뭐냐면 이 앞을 역시 뭡니까? 천황의 역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들은 원래 신의 아들로. 그리고 앞에 무슨 시기가 옵니까? 신화의 시기가 있는 거죠. 우리도 단군 신화를 얘기하듯이 그들 역시 뭐 이시감인가 뭐 이런 신이 뭐 한데를 내려보다가 내려와서 뭐 여자를 만나서 아들 셋을 낳더니 큐수를 낳고 뭐 이런 신화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몸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오늘 오른쪽으로 씻었더니 이게 태양이 되고 이쪽으로 씻었더니 왜 뭐 달이 되고 뭐 이런 신화의 시기가 다 있어갖고 그 신화의 시기를 전부 자기들은 천황의 계보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뭐죠? 천황의 계보가 지금 125대인가 125인가 126 이렇게 왔죠. 126인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개념이 등장한 건 이 시기다. 나머지는 이제 전세시를 만든 거예요. 이게 다죠, 어찌 보면. 그래서 여기서 우리랑 연결되는 시기는 뭐냐면, 가마쿠라 막부 시기에 뭐가 연결됩니까? 원나라의 정벌, 여몽연합군. 요 시기에 한번 등장을 하고, 그 다음 또 뭐죠? 요 아스카 시기에 뭐죠? 요건 불교하고 연결이 되니까, 불교를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불교가, 우리 책에는 안 나오죠. 놀이사치계? 그쵸? 백제의 성왕 때 놀이사치계를 보내서 불교를 전했다는 얘기가 우리 책에는 안 나오지만 일본 서기에 등장을 하니까. 어쨌든
그 시기가 일본이 불교가 들어갔던 시기죠. 그러니까 불교가 들어갔던 시기는 우리랑 연결이 되고, 또 하나 영흥연합군과 연결된 시기 우리랑 연결이 되고, 또 하나 뭐죠?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임난의 시기 연결이 되고, 또 하나 뭡니까? 이제 그 이후로 이들 메이지 이후로 군국주의로 돌아서면서 우리 근대사의 가정사에 깊숙하게 개입한 시기까지 연결이 되죠. 여기 사실 일본 사회 어떻게 보면 전체 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되게 간단하죠. 뭐죠? 가마쿠라 막부를 중심으로 군사정부의 시대. 가마쿠라 무로마치, 에도, 막부. 그 막부 시대를 끝장낸 것이 바로 대정부만 이후에 메이지 유신이고, 그 이후로 일본이 현재로 왔고, 그 앞쪽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스카 나라 헤이안 시대를 갔다. 그래서 이 아스카 나라 헤이안 시대의 실질적인 핵심적인 지역은 다 어디냐면 지금의 오사카부터 쭉 교토 쭉 그 일대가 가장 핵심적인 지역. 거기가 원래 야마토 지역이죠. 야마토 지역. 그러니까 지역 보면 그 지역이고, 그다음 뭐죠? 다시 에도마쿠 시기로 오면은 이제 도쿄, 지금 현재의 도쿄를 중심으로 구조되어 있고, 지역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사의 전부 다 이제 큰 틀로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되게 일본사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선생님 다 아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요 시기에 중요한 인물이 하나 등장하는 사람 누구죠? 쇼토쿠 태자라고 하는 쇼토쿠 태자가 여기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여기까지 오기의 모든 과정들은 어디로부터? 한반도로부터 뭔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걸 우리가 흔히 도레인이라고 하죠. 중국이나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에 의해서 동떨어져 있던 섬나라의 문화가 외부의 영향을 받아갖고 자기의 독자적인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구조. 근데 일본이 이걸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들로부터 갔다, 혹은 조선은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빼고 중국에서 바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요 전체가 이제 요게 제가 볼 때는 바로 일본사 전체의 내용일 것이다. 그래서 요 내용, 이런 큰 틀을 중심으로 이제 안을 조금씩 들어가 보면은 이제 어떤 구조와 차이가 있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